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이장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증례로 알아보는 스타틴 이상 반응, 정말 스타틴 때문일까요? 입니다. 스타틴이 1987년 미국 시장에 소개된 이후 미국의 연령 고정 사망률은 1987년 357명에서 2019년 116명으로 감소했으며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된 환자의 유병률은 1980년 59%에서 2010년 28%로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런 임상 결과의 개선이 스타틴의 등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규명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스타틴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스타틴 복용 대상자의 50%만이 실제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으며 관찰 연구에서 3개월 이상 스타틴을 유지하는 사람은 61%에 불과했고 심근경색증 후 고강도 스타틴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59%에 불과합니다. 스타틴이 심혈관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줄이는데 명백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693명의 스타틴 복용 대상자를 분석한 관찰 연구에서 스타틴 복용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절반 이상이 스타틴의 이상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연구에서 스타틴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에서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스타틴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사람들 중 스타틴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0% 미만이었고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40% 미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타틴을 신뢰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가짜 정보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스타틴의 효과보다는 스타틴의 위험성에 대한 검색량이 5.4배나 많았으며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 치료 등에 대한 검색량은 90만 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스타틴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과 스타틴의 공포에 대한 비전문가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타틴은 질병이 아닌 인터넷과 가짜 정보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증례를 통해 대표적인 스타틴의 이상 반응으로 알려진 근육독성, 간독성, 당뇨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여자 59세 환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지질혈증으로 진단받고 내원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은 없었습니다. 내원 당시 LDL 콜레스테롤은 240mg/dl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190mg/dl 이상으로 2018년, 2019년 미국 심장학회 진료 지침에 따른 스타틴 복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내원 당시 로시바스타틴 5mg을 7년간 복용하였고 이후에 가슴 근육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환자의 CPK는 정상 수치를 보였으나 여전히 가슴 근육통을 호소하였고 이후에 종아리 통증, 쥐가 난다 등의 이상 반응을 호소하면서 CPK는 여전히 133으로 정상 수치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 환자는 스타틴 이상 반응일까요? 스타틴의 근육 관련 이상 반응은 근육 증상과 CK의 증가 정도에 따라 마이알지아, 마이오패시, 랍도마이올라이시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타틴 관련 근육통의 양상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근위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며 비특이적인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골격근에 국한되어 나타나므로 심근병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스타틴 사용 직후 발생했는데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타틴의 근육 관련 이상 반응은 스타틴의 작용 기전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타틴은 간에서 HMG-CoA 리덕타제를 억제함으로써 이후 생산되는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의 생산을 억제하는데 이로 인해 근육 관련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코엔자임 210이 유비퀴논의 억제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하지만 코엔자임 Q10을 보충했을 때도 근육 증상의 호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전히 그 기전은 불명확해 보입니다. 샘손 연구는 스타틴과 위약의 근육 관련 증상을 비교한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등록된 환자들은 각각 4개월간 무작위로 빈약통, 위약, 스타틴을 지급받아 복용하고 근육 관련 증상 발생 시 앱을 통해 그 정도를 점수화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위약을 복용했을 때와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근육 증상의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스타틴 복용 후
근육 증상이 발생했을 때도 그 정도가 100점 만점에 16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노시보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위약을 복용했을 때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생길 거야 라는 부정적인 우려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노시보 효과는 스타틴 복용 환자에서 근육통 발생 시 스타틴을 중단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환자의 경우 증상이 있고 CK 수치가 4배 미만으로 증가했다면 2에서 4주간 스타틴 휴일을 둡니다. 이후에도 근육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이는 스타틴과 무관한 증상이므로 스타틴을 재시도하면 됩니다. 만일 근육 증상이 호전된다면 스타틴 용량을 조절하여 재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육 증상이 있으면 날짜 간격을 길게 하여 스타틴을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스타틴을 1개월간 중단하였고 근육 통증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양상으로 스타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에 약제 투여 간격을 이틀에 한 번으로 늘렸고 이후에 매일 한 번 복용하면서 스타틴을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례는 남자 44세 환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고 내원하였습니다. 고혈압이 있었으며 형제 2명이 모두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 중이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514mg/dl로 스타틴을 처방하였습니다. 환자는 심바스타틴 40mg, 에이티마이브 10mg 컴비네이션 제조로 시작을 하였고 이후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조절되지 않았고 CPK가 증가하고 근육통을 호소하여서 심바스타틴을 로슈바스타틴으로 교체 후 CPK 수치는 정상화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 여전히 조절되지 않아서 아토바스타틴 40mg로 교체 후에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이 344mg/dl로 증가했습니다. 이후에 아토바스타틴 80mg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하였고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였지만 CPK가 5516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환자는 과연 스타틴 이상 반응일까요? 환자의 히스토리를 잘 물어보니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되지 않아서 하루에 6km 이상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였고 근육 운동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과도한 운동으로 CK 수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횡문근 융해증의 임상적 소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틴의 이상 반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CK 수치가 정상화될 때까지 적어도 6주간 스타틴을 중단 후 재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휴지 기간을 둔 후에 CPK가 175 유닛 퍼 리터로 감소하였고 근육통도 호전되었습니다. 이후에 환자는 스타틴과 이티마이브를 재투여하였으나 여전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자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의심되어 유전자 검사를 하였고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의 뮤테이션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타틴 에이티마이브의 복합제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이런 환자와 같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 PCSK9 이니비터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PCSK9은 이런 환자의 LDL 리셉터의 리사이클링을 억제하며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시키게 됩니다. PCSK9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 PCSK9이 LDL 리셉터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어 줄 수 있습니다. PCSK9 이니비터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스타틴 불내성 환자에서 보험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PCSK9 이니비터를 사용하였고 한 달 만에 LDL 콜레스테롤이 33mg/dl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후에 두통과 다리의 통증, 붓기 등을 호소하여서 PCSK9 이니비터를 중단하였고 이후에 다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상승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에 PCSK9 이니비터를 재사용하였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하였지만 이번에는 간 수치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스타틴 이상 반응일까요? 스타틴을 오래 쓰면 간 효소 수치가 더 증가할까요? 스타틴의 연구들에서 보면 스타틴의 연구 기간과 간 효소 수치 증가에 대해서는 서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틴 관련 간 손상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 ALT가 AST보다 높고 간효 수치가 증가했다고 해서 간기능 저하가 발생했다거나 알부민, 빌리루빈 등 변화를 동반한 심각한 간세포 손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간 손상은 인구 10만 명당 1명꼴이고 심각한 간 손상의 경우 스타틴 사용 3개월 이내 간효 수치가 정상의 5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4주 만에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타틴으로 인한 심각한 간 손상이 증명됐다면 재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스타틴 사용 시 간효소 수치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증상이 없다면 간 수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간효소 수치가 3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스타틴을 유지하면서 4에서 6주 간격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만일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면 일단 스타틴을 중단하거나 용량 조절한 후 4에서 6주 내 간 기능 검사를 반복합니다. 만일 스타틴 중단 후에도 계속 간효소 수치가 높다면 다른 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간 초음파와 파이브로 스캔을 시행하였고 스타틴과 무관한 내시로 인한 간효소 증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 환자는 스타틴 치료를 지속하였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화되었고 간효소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증례는 남자 63세 환자입니다. 내원 당일 저녁 식사 후 30분 이상 지속되는 흉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환자는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 복용 중이었고 당뇨는 없었습니다. 과거력상 2차례 PCI를 시행한 병력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PCI 후에 아토바스타틴 10mg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후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는 양상으로 아토바스타틴 20mg로 용량을 조절하였습니다. 이후에 입원 당시에 LDL 콜레스테롤은 136mg/dl로 여전히 높았고 헤모글로빈 A1C는 5.8%를 보였습니다. 환자는 엔주를 해보니까 LAD, ISR로 다시 재실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아토바스타틴 20mg을 유지하면서 6년간 추적 관찰하던 중 헤모글로빈 A1C가 5.8에서 6.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스타틴 이상 반응일까요? 스타틴을 쓰면 당뇨 발생이 더 증가할까요? 지금까지 나온 유의학과 비교한 스타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메타 분석에서 스타틴 사용 시 당뇨는 1.1배 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타틴 사용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뇨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인슐린 저항성과 베타세포 기능 장애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스타틴 연구들의 기간들은 당뇨가 발생한 만큼 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스타틴 사용 당시 이미 많은 환자들은 당뇨가 발생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당뇨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새롭게 당뇨가 진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스파클 연구에서 스타틴 사용 후 당뇨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새롭게 당뇨가 발생한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 이미 공복혈당, 중성지방, 체질량 지수가 높고 고혈압이 있었던 당뇨 발생 고위험군들이었습니다. 이들 4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당뇨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당뇨가 발생한 군의 예후는 당뇨 발생이 없었던 군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해서 에이티마이브 10mg을 추가하였고 당뇨는 생활요법으로 치료하던 중 헤모글로빈 A1C가 7.0%로 더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스타틴 중단을 고려해야 될까요?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스타틴은 당화혈색소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메타 분석에서 당뇨 환자에서 스타틴 사용 시 당화혈색소가 0.12% 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를 엄격하게 조절한다고 해서 당뇨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한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스타틴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당뇨는 약제를 사용한 후에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후 LDL 콜레스테롤은 35mg/dl까지 감소되었는데 이때 아토바스타틴의 용량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옳은 결정일까요? 이 환자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할 때마다 ISR, CVA, PCI와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제 당뇨까지 발생했으니 스타틴을 더 강하게 사용해야 될 환자로 생각됩니다. 스타틴 사용 중 당뇨가 발생하면 스타틴을 중단해야 할까요? 스타틴 사용 시 매년 1000명당 1명이 새롭게 당뇨 진단을 받겠지만 1000명당 5명이 심장사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살아야 당뇨도 진단받지 않을까요? 심장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스타틴은 계속 처방할 것을 권장합니다. 2018년 미국 심장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치료 전 상담 시 스타틴 관련 이상 반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스타틴적 원인을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심각하지 않는 이상 반응이나 새로운 당뇨 발생 시 지속적인 스타틴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CPK 수치 상승, 관효소 수치 등은 주기적인 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스타틴 관련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